첫 번째 발제자는 미디어 문화예술교육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저 이원경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뉴스 배꼽 자막으로 시사소통하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시사로 어떻게 자녀와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히 저에 대해서 부끄럽지만 소개를 한다면 저는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미디어 교육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YTN에서 한 25년 동안 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심의 업무를 통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시사를 바탕으로 한 논술 강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전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시사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뉴스와 신문에 대한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는 무엇일까요? 뉴스는 새로운 소식을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달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문이란 사회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사실이나 해설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전기 간행물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모두 새로운 소식을 전달한다는 것이지만 뉴스는 공중파, 즉 공공재를 활용하기 때문에 기사를 전달하는 관점이 신문에 비해서 매우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각 이미지에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와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시사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처음 단계는 뉴스가 신문에 비해서 매우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TV 뉴스는 방송통신법에 의해서 심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정제된 뉴스를 시청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특히 TV 뉴스 중 공중파 3사 또는 YTN, 연합뉴스 TV 등은 공정성을 가장 중심에 놓고 뉴스를 전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사로 아이들과 소통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실 때는 이러한 방송사에서 전달하는 뉴스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문은 신문사의 관점이 매우 중요한 매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문을 활용하시는 건 좀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TV 뉴스 프로그램은 인터넷 뉴스로도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선택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매일 보는 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야 우리가 시사소통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화면을 보시면, 자, YTN에서 허락을 받고 위 화면을 선택하여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출처는 YTN 이브닝 뉴스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자, 이 화면에서 기사는 로봇과 관련된 과학기술에 관한 기사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앵커가 보이고 앵커의 하단에 있는 자막이 보이실 텐데요. 이 자막을 우리가 앵커의 배꼽에 걸쳐서 헤드라인처럼 보여준다라고 해서 배꼽 자막이라고 말합니다. 배꼽 자막은 전달하고자 하는 기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앵커 화면에서 보여주는 자막인데요. 앵커의 배꼽 위치에 있고요. 이것을 좀 비교를 한다면 신문에서 우리가 표제? 제목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에 숨겨져 있는데요.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뭐 1분 30초 또 30초 이내의 기사에서 이렇게 특정 제목을 뽑아내는 건 게이트키핑이라는 언론 저널리즘의 하나의 그 이론과 접목되어 있고요. 또 취재한 내용을 모두 내보내지 않는다는 편집이라는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은 뉴스를 볼 때 매우 중요하니까 제가 잠시 후에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이는 그 하단에 있는 자막을 보면 이것은 내용 자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 자막은 기자가 기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정리해서 시청자가 가독성 있게 기사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제시하는 건데요. 이거를 하는 이유는 이게 공중파를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공공재를. 그렇기 때문에 전파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공정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공평성을 일반인을 포함한 장애인이나 그런 분들도 다 뉴스를 시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 자막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각 장애우들을 위한 수어 화면을 별도로 하는 거를 또 규정으로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많은 이제 전파를 활용하는 뉴스는 모든 사람에게 수용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내용 자막이 굉장히 정교해지기는 했습니다. AI가 그 멘트를 듣고 그 중에서 중요한 그 내용들을 자막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사 프로에서 패널들이 나와서 발언을 할 때는. 그렇긴 하지만 기사 내용을 모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중요한 내용만 발췌해서 가독성 있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게이트키핑이라는 것이 작동하고 또 편집이라는 기술로 인해서 시청자에게 좀 더 왜곡되게 보여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것은 좌상 자막이라고 하는데요. 기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기사 내용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기사가 전달되는 내내 왼쪽에 위에 있는 화면에다가 자막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시청자에 따라서는 모든 뉴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막만 보고 그 뉴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단어를 이렇게 자상 자막으로 계속 집중해서 1분 30초 동안 내보낸다는 건 굉장한 게이트키핑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사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영상 취재를 통해서 기사를 내보내기 때문에 앵커의 배경 화면이 매우 중요한데요. 어떤 화면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기사에 대한 흥미도를 가질 수도 있고 그 기사에 대해서 기자가 그 기사를 전달할 때 메시지를 담을 수도 있습니다. 이 화면은 앵커 배경 화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사가 전달하는 내내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영상 자료나 이런 것들은 영상 화면 또는 자료 화면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최근에는 이런 보도 채널에서 또 특히 이제 종편이나 종편 등에서 그 뉴스를 만들면서 가장 많이 구성하는 게 그 대담 프로그램인데요. 대담 프로그램에서 그 방송사와 관련 없는 전문가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패널이라고 말합니다. TV 뉴스에서 대담을 진행할 때, 구성할 때 출연하는 사람들을 패널이라고 합니다.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뉴스를 가지고 자녀들 또는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저널리즘 이론 중에서 뉴스를 시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게이트키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말씀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게 뭐지? 게이트는 문이고 그 키핑은 문지기처럼 문에 서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사건들을 초이스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뉴스를 통해서 특정 기사를 볼 때 보통 전달되는 시간을 보면 짧게는 1분 30초, 길게는 3분 이내의 내용으로 기사가 전달됩니다. 이런 분량의 기사를 하나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자가 보통 취재해서 소스로 만드는 그 영상이나 그 내용은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 더 길게는 뭐 10분 이상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그 10분이나 되는 내용을 하나의 기사로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그 내용을 잘라냅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게 바로 편집이고요. 그 다음에 편집을 통해서 압축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들만 뽑아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게이트키핑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방송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만 선택해서 초이스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A사 방송에서는 이 뉴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는데 B사의 뉴스에서는 아예 언급조차 안 하더라. 이런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건 뭐냐면 그걸 통해서 뭔가를 왜곡하거나 그런 하는 의도가 아니라 방송사는 당연히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한도 안에서 뉴스 기사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송사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기사 내용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 게이트키핑과 편집이라는 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정성, 객관성을 훼손한다는 단점도 작용하기는 합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사건들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이 많아요.
어떤 거를 중요성 있게 생각하고 전달했는데 그것이 의도와 다르게 뭐 왜곡됐다라고 수용자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특히 자녀와 이 문제, 이 뉴스를 통해 시사로 소통하시기 위해서는 분명히 아이들에게 게이트키핑과 편집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시사인데 왜 뉴스냐? 뉴스는요, 세상의 눈입니다. 뉴스 기사 속에는 우리 사회 구성원의 삶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고 있고요. 또 역사, 사회, 인문, 자연, 기술, 문화, 예술, 우리가 접하는 모든 영역의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뉴스 속에는 여러 가지 사건, 또 사고 이런 걸 통해서 세대 갈등, 노사 갈등, 정치 갈등, 이념 갈등 등 사회 속에서 불가분하게 발생하는 여러 유형의 갈등 양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세대의 문제를 다루는 기사를 통해서는 내가 속하고 있지 않는 세대에 대한 이해, 또 그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의 자녀를 두고 계시거나 청소년, 중고등학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시사로 소통하는 것을 적극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아이들이 어둡지 않게 알고 있는 그 세상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하게 어른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또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둡지 않게 알고 있는 청소년들의 세상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하게 그들의 세상을 알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사소통의 의미 및 개념을 한번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시사란 사전적 의미로 보면 당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 이슈입니다. 결국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느 시점에 가장 관심이 높은 그런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특정 시기의 모든 뉴스에서 집중적으로 다룬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런 시사 중 자녀의 연령, 성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기사를 선택하여 아이들과 의견을 나눈다면 자녀가 세상의 일을 수용하는 방법 또는 자세 이런 것들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이 부분에서 부모의 관점에서 절대로 게이트키핑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단계에서는 물론 부모가 어떤 기사를 선택하여 아이들에게 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소통의 그 단계가 진행되고 아이들도 이 소통에 적응하게 되는 순간 아이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그 기사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는지 실제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사소통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사의 영역을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TV 뉴스는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그 다음에 문화예술, 과학기술 또는 환경, 그 다음에 국제, 스포츠 정도로 기사를 이제 구성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시사소통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사실 첨예하게 관점이 다른 영역을 선택하는 건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 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연령대가 너무 어린아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또 이야기의 중심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정보 전달 기능이 높은 영역, 뭐 과학기술이나 문화예술이나 이런 쪽으로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올리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사회, 그다음 우리 세태를 전달하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정치처럼 이념이 첨예하게 좀 갈등하고 있는 이런 분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도 과목과 과목에 융합적으로 재구성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떤 특정 기사를 선택했지만 이 기사가 과학기술이라고 해서 과학기술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거와 관련돼서 질문을 확산할 때 배경 지식인 인문이나 이런 방향으로 확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좀 권유를 해드리면 과학기술이나 환경, 문화예술, 그 다음에 사회, 경제, 역사, 정치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저는 가장 권유해드리고 싶은 게 아이들의 진로와 연계해서 조금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아이들이 좀 다양하게 그 부분 기사나 시사에 대해서 녹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보면 저의 발제자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동안 이러한 내용으로 수업했던 많은 학생들과 수업한 내용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바라봤을 때 뉴스 기사를 통해서 어떤 진로라든가 어떤 자기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뉴스 백업점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첫 번째 우리 이 화면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단에 이제 어려운 일은 로봇에게 맡겨주세요 라는 말이 있거든요.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자체를 가지고 이게 무슨 기사 같니? 너는 이걸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하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단어 하나에 이렇게 집중해서 아이들과 질문을 시작하시면 좋아요. 첫 번째는 단어의 의미로 시작하라 입니다. 대화의 시작은 굉장히 객관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주관적인 것으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배꼽 자막으로 한 4학년에서 6학년 정도의 아이들과 시사소통을 한다는 거를 가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어를 중심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건데요.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의 단어가 눈에 띄거든요. 어려운 일, 또 로봇. 근데 이 기사의 핵심은 어려운 일을 로봇에게 맡기는 거기 때문에 이면적인 뜻을 보면 인간이 하기 어려운 것들을 로봇이 대체한다라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쉽게 이 배꼽 자막만 가지고 아이들이 그거를 꺼내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땡땡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어려운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해? 뭐가 어려운 일일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는 어려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 뭘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진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땡땡이가 하기 어려운 일, 아니면 네가 봤을 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우리들이 하기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려운 일이 뭐가 없을까? 한번 다양하게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이제 아이가 이 답변에 대해서 말을 하겠죠. 근데 쉽사리 안 한다고 했을 때 유도를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먼저 얘기해 볼까? 어려운 일. 엄마는 우리 땡땡이 숙제 도와주는 게 정말 어려워. 그거는 엄마가 잘 모르기도 하고, 너 숙제를 할 때 우리 땡땡이가 말을 안 듣잖아. 그래서 그거를 제재하는 것도 어렵고, 그게 어려운데, 엄마 그렇게 어렵다면요? 라고 하면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엄마의 경험과 얹으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에 대해서 물어보고 확산을 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엄마가 부모님이 아무래도 시사에 좀 더 밝으시니까 최근에 일어났던 사회 문제나 사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최근의 문제라면은 뭐 화재가 많이 발생했었는데 산불 같은 거 발생했을 때 그 진원을 알기 어렵잖아요. 막 불이 막 났을 때 위험해서 사람들이 소방사 아저씨들도 들어가기 어려운데 이럴 때는 어떡하지? 이렇게 어떤 상황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아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서 답변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단어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런 단어 질문으로 이렇게 연계가 되면 그 다음에는 교과랑 연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은 로봇에게 맡긴다. 왜 어려운 일은 로봇에게 맡기게 되었을까? 자, 이 부분에서 부모님들이 아셔야 될 부분은 아이들의 교과 과정 정도는 이제 부모님이 좀 교과서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근데 엄마가 니네 교과서에서 이런 거 본 것 같아. 세상이 이렇게 좀 변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좀 바뀌었다?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는데 한번 너의 생각은 어떠니? 라고 하면 아이가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려서 부모님한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과에서 이 부분이 나왔다. 4학년 2학기 교과서에 참고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곳에서 교과서에서 본 내용들을 말할 수 있겠죠. 엄마 제가 본 것 중에서요.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대요. 그래서 혼자 사는 노인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로봇이나 이런 것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자, 이런 말을 했을 때, 아, 교과서에 그런 게 있었구나. 아주 좋은 생각인데, 그거 말고는 없을까? 라고 했을 때, 혹시 다른 곳에서 뭘 본 적이 없니?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가 봤던 여러 콘텐츠에 대해서 떠올리게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도 어떤 통신사의 광고 중에서 노인이 혼자 로봇과 지내는 그런 광고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광고들을 조금 기억해 놓으셨다 던져주는 거죠. 그랬을 때 아이가 그거 저도 본 적이 있어요 라고 하면 함께 찾아보는 겁니다. 그게 유튜브 채널이 됐던,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던, 결국은 이 부분을 통해서 뉴스 시사로 시작했지만 매체에 확산이 생긴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그걸 같이 찾아보면서,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을까? 이렇게 로봇이 모든 것을 대체할 때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뉴스 시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다른 매체와 확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어때요? 괜찮죠? 마지막은 뭐냐면, 이런 시사 문제를 다룰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찰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균형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다 완벽하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요인이나 한계점에 대해서 반드시 찾아보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아이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이 새로운 문물이나 새로운 매체나 이런 것들이 다 좋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메커니즘을 알게 되면 부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넘어가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정말 말로 흩어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흥미도도 떨어지고 그동안 내가 어떤 것들을 다뤘는지도 기억하지 못하죠. 그렇다고 뭐 길게 장문으로 무엇을 쓰게 한다거나 뭔가 이거를 통해서 공부를 한다라는 느낌을 들게 하면 아이들은 다시는 이 대화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기억을 조금 돋아주는 그런 정도의 역할만 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만드시는 게 중요한데요. 자, 결과물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한 줄 소감, 두 줄 소감. 그 대신 반드시 날짜와 배꼽 자막을 쓰시고 우리가 어떤 대화를 했는지를 엄마가, 부모님이 간단하게 체크를 하시고 소감을 나누는 겁니다. 그때 아이에게만 소감을 쓰라고 강요하지 마시고 부모님도 함께 소감을 작성하셔서 아이들과 소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좀 시기가 지나면 한 달에 두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횟수를 늘리면서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일관성 있게 하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리는데, 이거는 모 중학교의 중학교 1학년 그 국어과 선생님이 이 NI를 통해서 아이들과 어떤 컨텐츠를 만드신 건데요. 이때는 이제 좀 시기가 지난 거긴 해요. 뉴스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뉴스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떨어졌을 때 신문을 가지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중요한 신문의 표제라든가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이 소감을 저렇게 작성하게끔 해서 1년 동안 꾸준히 하셨는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임상의 결과를 보면서 이 작업이 아이들과 소통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청소년과 소통하는 거 어렵습니다. 입을 닫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지 아이들과 관심을 쏟을 수 있는 어떤 모티브, 내용거리, 이야기거리를 만드셔야 되는데, 그럴 때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뉴스, 이제 여기서 좀 더 나아가시면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하시면 좋겠죠. 뭐 드라마나 뭐 이런 것도 같이 시청할 수 있는 드라마 등을 선택해서 어떤 장면만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신다든가, 이렇게 확산시켜 나가면 끊임없이 아이와 대화할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아이들은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부모님도 아이의 감정이나 또 상황과 지금의 그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생활적인 태도적인 문제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배꼽 자막으로 시사 소통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너무 어렵기도 하고 또 이 일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셔서 해볼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 한번 마음을 다잡고 시작하시면 이게 꾸준히 하시게 되면 이게 정말 효과가 있네 라고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2015 개정 과정이 나오면서 우리 문해력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문해력은 사실 이 뉴스 배꼽 자막을 가지고 핵심 내용을 찾는 것만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과 함께 이거를 꾸준히 하신다면 그런 어떤 교과 공부와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